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에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오나 했던 우리 양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코스피도 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을 둘러싼 시장 상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타협점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11월 전에 완료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소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시장별로 보자면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장비, 철강업종 정도만 상승합니다. 전기전자업종 오늘도 조정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다시금 쓰면서 저점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상승,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이 오늘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부 종목의 상승 정도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는 지금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된 측면은 맞다. 물론 11월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글로벌 증시의 긴장은 완화되고 있는 측면은 맞다. 호재다라는 측면이고요. 국내 시장은 또 반대입니다. 유례없는 고용 쇼크가 겹쳤다. 지금 우리 시장을 덮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밥상 물가의 상승 등 체감 경기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작용을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하나하나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렸듯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이 세 차례 고위급 협상을 한 지 2달여 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측 협상가들이 오는 11월까지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과 함께 실물경제 지표도 나빠지고 있어 중국이 먼저 양보안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BMW 코리아가 차량 화재 관련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규모는 42개 디젤 차종 모두 10만 6,317대로 국내에서 이뤄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BMW 코리아의 리콜은 결함이 발견된 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매출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에 30%를 넘어서며 미주 시장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 매출액은 모두 83억 9,21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매출이 32.7%, 27억 4,102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은 5년 전인 2013년도만 하더라도 18.5%에 그쳤지만 2014년도 20.6%로 처음 20%대에 진입한 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30%를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는 소상공인의 천막 농성에 외식업계가 동참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 천막 농성에 동참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규탄했습니다. 외식업자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기구를 설립해 신용카드 수수료 1% 이나 또 외식 지출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0.08%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역시 약세장, 답답한 시장 흐름으로 전환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2248.78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3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보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2262포인트 일단 2250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서 이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 2248, 한때 2247포인트대까지 지금 저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락 직전까지 갔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전 주체가 팝니다. 금융 투자만이 유일하게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194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주체는 전체적으로 파는 그런 약세장의 흐름이고요. 거래량도 오늘 많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상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43,700원 현재 기록 중이고요. 오늘 신저점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강보 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오늘 강세입니다. 3.67%나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상승세인데요. 현대차도 1,000원 상승하면서 127,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0.27% 하락하고요. 네이버 상승, 삼성물산은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는 1.08%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12%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보합권 유지하면서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쪽에서 5G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다가 지금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말 나온 김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9% 하락하고 있고요. 2.27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778포인트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한때 77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769포인트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956억 원. 일단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은 또 오늘 하락장에서 일단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전 투자 주체는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는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외국인은 617억 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나노스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HLB만 상승하는데 HLB도 장중에 3%가 넘게 상승하다가 상승폭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메디톡스 오늘 바이오 업종 가운데서도 보톡스 업종들이 좀 어렵고요. 바이로메드 강보합,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빠지는 가운데 퍼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대의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멜론도 빠지고요. 휴젤 5%의 큰 하락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오늘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4원 60전 하락하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양시장 모두 보합권 수준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했거든요.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터키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7리라까지 올랐던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이 6리라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그 터키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터키로 인해 커졌던 신흥국 불안감들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습니다. 11월 달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극적인 타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투자 심리 회복,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왔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 장 초반 반등 시도는 나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심리적인 변화냐 아니면 펀더멘털적인 변화냐라는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에 따른 반등 시도는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런 추세의 지속성, 반등의 지속성이라든지 추세 변화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승 쪽이 오늘만 봐도 조금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 사실 나옵니다. 이 반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등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등락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발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들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그만큼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는 반등 시도는 가능하지만 펀더멘털적인 변화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움직이긴 어렵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주는 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최근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야 워낙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나타나고는 있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와는 또 다르게 터키발 이슈로 인해 유럽 증시, 특히 유럽 선진국,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적인 변화보다는 심리적인 변화에 의한 기술적 반등,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등의 탄력이라든지 폭에 대한 기대 심리는 조금 손다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중순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변화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추세 반전을 노린 베팅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 아니면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에서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은 단기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입니다. 지금도 1개월 정도의 투자 관점에서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IT, 중국 소비주, 남북 경협주, 원자재 반등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철강 금속 업종들, 이런 업종들 간의 순환매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변화를 야기하기엔, 그리고 일부 소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펀더멘털 동력이 약하다는 점들을 좀 감안하시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순환매에 대응하는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투자 관점, 중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을 적극적으로 노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이고 지키는 투자에 좀 무게중심을 점진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펀더멘탈 체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전개되는 9월 달에는 미국 금리 인상, 10월에는 브라질,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의 정치적 이벤트,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언제든 불확실성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고 이에 따른 지키는 투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1개월 정도 투자 시기의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안전한 지키는 투자에 무게중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부터 일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 건데 또 우리 시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목요일장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저점 2% 낙폭에서 올라오면서 금요일에 괜찮게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 초반까지도 괜찮았어요. 네. 미중 간에 이런저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11월에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8월 16일 날 장이 목요일 날 장이 아주 드라마틱했죠. 초반에 무섭게 꺾이더라고요. 예, 무섭게 꺾이다가 그걸 갖다가 거의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보합으로 올라왔어요. 예, 보합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 날 금요일까지도
상승 흐름. 예.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던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번 주 이제 22, 23일 무역 협상 이제 차수로 따지면 4차가 되겠네요. 예. 그 기사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 월스트저널에서 먼저 보도를 했죠. 이거 같은 이제 대부분 다른 매체들이 이제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플롯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11월까지는 이 무역 전쟁 관련한 이 논쟁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 11월 달에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 간에 담판을 짓지 않겠느냐. 그 전에 이제 실무급으로 중국에서는 상무부 부부장, 미국에서는 재무부 차관보. 예. 얼굴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중국 쪽은 제가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만 미국의 재무부 차관보 이거 좀 재밌긴 합니다. 중국에서는 상무부인데 예. 미국은 상무부가 아닌 윌브로스가 장관으로 있는 상무부가 아닌 재무부가 나서고 있어요. 예. 재무부 차관 데이비드 멜퍼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골라보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전형적인 미국의 노회한 어떤 그 관료 내지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 풍기죠. 저기에 비하면은 뭐 머누신이나 레리 커들러 무슨 뭐 나바로 예. 참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사진만 보면. 예. 네, 그런데 날짜가 이러네요. 자, 22, 23일은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래저래. 예. 우리가 이제 뭐 8월 15일 날 말복 지나고 나서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만. 예, 그렇죠. 23일은 처서죠. 뭐 한번 하도 답답하니까 절기에다가 또 시장 상황까지도 한번 갖다 끼워 봅니다. 좀 더위 꺾이듯이 이 답답한 장이 좀 그때 가서 풀리려나 하는데. 예. 이 날짜가 이러네요. 그러면 11월에 있는 다자간 정상회담이 뭔가 했더만 11월 12일, 18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예. 그리고 11월 말일 날, 30일 날 아르헨티나까지 가네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예. 그런데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11월 6일 이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했다가 판 깨지면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좋을 게 없다 이거죠. 네, 하다못해 그때까지 계속했었던 시장이 기대감을 좀 갖고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뭐 이런 정도 파이낸셜 뉴스에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우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무역흑자 축소 방안,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거 굉장한 이슈죠. 지금 계속 왜 자꾸 기술을 훔쳐가느냐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이것도 트럼프가 말하는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옵니다. 관세 효과를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시켜 왔는가, 이거 좀 문제 삼을 것 같다. 예.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요. 정덕님 모두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그렇죠. 바깥만의 문제인가? 우리 시장은 또 우리만의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니 지금 오늘 같은 날 이 와중에 지금 오전에 상승폭을 못 가져가고 수급 구도를 보더라도 지금 뭐 거래소에 오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네. 기관, 개인, 외국인 다 파는 걸로 나오던데. 지금도 다 팔고 있어요. 그럼 기타 법인만 사나요? 금융투자 쪽만 사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만 좀 들어오나 봐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은 거의 다 반영하고. 희석이 됐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100% 반영하지 못하는 장. 그렇다면 그 약간의 우리의 그 부족한 몇 %는 결국 우리 시장 펀더멘털,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래저래 그리고 뭐 그래도 하나만한 소리 늘 남들 하는 얘기만 하고 가기엔 좀 섭섭하니까. 그렇죠. 예.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왜 증시에 돈이 안 들어오느냐? 우리가 최근 볼 수 있는 리라 위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일본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현상, 뭔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거, 조금 부족해져 간다는 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준이 돌아섰다는 거,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금리 이제 인상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묵직한 어떤 하나의 시장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물려있다 보니까 더 들어올 돈이 없는 거고, 레벨로 봐서 이 정도면은 한번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도 금년 들어서 누적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 예. 기관도 팔았는데 개인만 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그들이 개인 먹여주려고 지금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이 미중 간에 뭐 이런 조금 한번 자기들끼리 한번 물 풀어보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오늘 아시아장에서 별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이것도 보면은 결국 그거 같습니다. 저기 아시아장에서도 보기에도 이걸 너무 큰 기대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국외로 있는 한마디로 글로벌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 유동성부터 해가지고 차치하고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몇 달 전부터 지금 이진우 소장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사실 우리 국내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커리지 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죠. 우리가 나오는 뭐 고용 관련한 쇼크가 터졌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정책 측면에서도 오늘도 메인 뉴스는 보니까 그거네요. 그렇게 재벌 때려잡겠다고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재취업 맞겠다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 보고 있으면 이제 결국 답답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서로 언급을 피해서 그렇지. 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보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0.018%로 GDP 감소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잘 따지고 봐야 되는 게 피해 국가 순위는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규모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2,600억 원이면 이게 크다고 해야 될지 작아야 될지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어떤 식의 집계냐, 뭐, 집계나 통계, 그리고 또 방법론을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안 그래도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래, 그런 시각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정도의 그게 오는지. 심지어, 연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금리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월가나 뭐나 할 것 없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모델 돌려보고 저런 모델 돌려보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지만, 그걸 행하는 주체인 연준이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판에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안도하는 발언즈.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고, 그리고 이 생각도 늘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한 4천억 달러 규모로 매년 중국이 미국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그 수치를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기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중국 수출품이라고 하지만 그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 거기에서 뭐 중국의 수출, 뭐 애플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뭐 한 700불, 800불짜리, 그러면 800불이 다 GDP에 잡히겠죠, 중국에. 그렇죠. 아니면 자 중국의 대미 수출액으로 잡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중국분은 얼마냐 말입니다. 뭐 다 이렇게 원자재나 무슨 뭐 중간에 뭐 칩이나 뭐 할 것 없이 거기서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그 조립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제조죠. 그러면 700~800불짜리 그 아이폰 하나에서 중국의 순수한 GDP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따져본다면은 미국이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매달 트럼프가 늘 그 트위터에서 왈왈거리는 해마다 4천억 달러 이상씩 우리는 뺏기고 있어. 이 얘기도 굉장히 과장된 면이 있는 거죠.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눈으로는 따지기 힘든 것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복 카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보복 카드들? 이거 뭐
국내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대응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만한 게? 대응책요? 예.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터키와 그렇게 됐던 여러 가지처럼요? 예. 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 일진들 짱이 있고 그때도 있었습니까? 각 학급에도 다 하나씩 있죠. 아, 세대가 달라도 있군요. 다 있죠. 예. 뭐 인간성 제로죠. 예. 공부 안 하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죠. 하나부터 열까지 잘하는 구석, 칭찬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그 완력에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예. 지내는 국제 역학 관계도 똑같습니다. 애 큰 게 어른이듯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패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여기서 조금 뭐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러면 말 나온 게 지금 최근에 맡고 있는 나라가 터키잖아요. 네. 예, 터키 지금 상황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특히 리라 차트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네, 반등은 나왔죠. 예. 지난 13일 날 7.214고 깜짝 놀랐죠. 와. 뭐 리라도 7리라, 예. 위안도 7위안,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 대비 90%의 상승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7년에 당했던 정도는 당한 겁니다. 예. 환율 1,000원에서 1,900원 가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자, 다 왔다고 보기에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리라 환율이 조금 올랐던 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하고 피치에서도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국가 신용 등급을. 이미 BB급입니다. 그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이에요. 예. 더블 B로 내려오면 이거는 덩크예요, 덩크. 그런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 한 등급씩 더 내리고 이런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루피, 인도죠. 예.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월간 차트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게 좀 꺾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인도도 이렇게 되고,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 커서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우리 달러원 환율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1,000원에서 2,000원 갈 때하고 거의 흡사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되는 흐름도 거의 흡사합니다만, 예. 그 이후 우리는 이런저런 가운데 우리는 대충 지금 이쯤 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죠.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한국 펀더멘털은 얘들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들하고 달라요. 경상수지 흑자예요. 예. 그것도 어느 달 흑자, 어느 달 적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흑자예요. 예. 인플레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예. 외환 보유고 적어도 4천억 달러 이상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르다 하는 부분. 러시아 루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차트를 빠뜨렸습니다만 브라질도 한번 주목하시죠. 조금 이렇게 차트상으로 위가 지금 조금 이렇게 프레절해 보이는 게 지금 브라질 헤알입니다. 이게 또 전고점 열고 또 날아갈 듯한 어떤 조짐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죠. 예. 이런 식의 위안이 조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고, 예. 이 그림은 블룸버그 기사를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위에 올라온 막대기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이 위안화를 좀 더 강세로 고시한 날 그 얘기입니다. 즉 최근 7거래일 연속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시세를 보나 뭐 이래 봤을 때 이 정도 아닐까 보다는 조금 더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을 낮춰서 위안화 강세로 지금 해서 즉 위안화 절하가지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머징 통화들에서 확실한 이머징 통화의 약세가 지금,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만 좋은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1120원대 오늘 예.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그러면은 우상향할 확률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좀 시원하게 한 1,100원 근처까지도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뭐 하다못해 1,110원이라도 그래줘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코스피 보시죠. 예. 코스피가 상당히 이거 희망적인 망치였어요. 캔들이. 예. 해머가 이 망치 캔들이 희망적인 것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확연하게 느낍니다. 즉,
이 일간 일목균형표상에 이 빨간색의 전환선, 검은색의 기준선 이 두 개가 다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저항 구간입니다. 2260에서 한 70 사이. 예. 즉 그 말은 우리한테 있어서 코스피는 2280포인트라는 것이 무너진 게 참 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은 보다시피 이때 계속 하는 말씀이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건 아닌데 워낙에 위안 쫓아가고 이머징 통화 쫓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 시장은 조금 투기적으로 무거웠다가 밀리다가 또 터키 때문에 또 이랬는데 올랐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은 하락 조정이 좀 폭은 커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예. 이 1110원대 초 중반만 가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상황.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그거 하려면은 달러가 예. 이머징 통화뿐만 아니고 이머징 통화와 선진국 통화 할 것 없이 정말 달러가 확연하게 약세로 돌았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셔야만이 주식은 조금 더 반등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간 보니까 이번 주에도 뭐 그냥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네. 제 미팅 있는데 네. 이때 뭐 8호 의장의 연설도 있을 예정인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우리가 어떤 점들을 이럴 때는 큰 이벤트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의외로 23, 24 구간이 중요하네요. 예. 뭐 23일 아까 말씀드린 바가 처선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날은 어쨌거나 협상 결과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거고. 예. 2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에서의 연설. 예. 그거는 우리 또 금요일 날 좀 확인되겠네요. 이래저래 그거 합니다만 글쎄요. 파월 의장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전임 제니 옐런 의장보다도 좀 더 노회하고 좀 더 시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한번 시장에 충격파를 던질 것인지 다독거리고 갈 것인지. 근데 제가 봐서는 자기가 지금 전면에 나설 시기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동안 FOMC 성명서나 또 수요일 날 밤에 또 7월 회의록 의사록도 예, 발표되는데 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주연이 될 수도 없고 주연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주연은 트럼프 대통령 인면권자한테 맡겨놔야 됩니다. 예. 괜히 나대다가는 찍힙니다. 한마디로 일단 한 금요일쯤 되면은 처서 지나고 찬바람 좀 불어오나 싶을 때 또 태풍도 오거든요. 그때쯤이면. 예, 이번 네.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정도까지 돼 보면 시장 상황이나 뭐 날씨들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고 다음 주 의외로 한번 중요하네요. 예, 다음 네. 주에 이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2부 예고를 좀 해드릴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종목들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